어머니, 제가 경찰서 가면 민수 씨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손주들은요? 애들한테 네 할머니가 네 엄마 간혹 보냈다고 말하실 거예요? 어머니, 손주들 다시 못 보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들의 인생을 망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을 방패 삼아 저를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로 떨리는 제 손과는 달리 며느리는 옅은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들이치는가 싶더니 금세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 날이면 돌아가신 영감이 남기고 간 낡은 스웨터처럼 뼈마디가 먼저 시큰거렸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식탁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데 며느리 지영이가 거실에서 나오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금방 쌀쌀해지네요. 이제 독감 주사 맞으셔야죠. 저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아이입니다. 2년 전 제 영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경황이 없어 넋이 나간 저와 덩치만 컸지 어리바리한 제 아들놈 사이에서 장례 절차부터 수십 가지가 넘는 복잡한 서류 처리까지 며느리는 울음 한 번 터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신데 어머니 노후 자금은 제가 똑똑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은행 이자 그거 몇 푼 된다고 그냥 묻어두세요. 제가 알아서 펀드든 뭐든 굴려드릴게요.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래도 지영이라면 괜찮겠지. 저는 그래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 평생을 땀 흘려 모은 그 노후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인생이었고 제가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걸 내어줬을 만큼 저는 며느리를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며느리의 살가운 걱정에 저는 다시 사과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야지. 너도 맞고 애들도 맞고 다 같이 맞아야지. 그럼요. 그런데 어머니, 올해는 멀리 가실 것 없겠어요. 마침 동네 주민센터에서 나온 무료 주사가 아주 잘 나왔대요. 성분도 좋다고 소문났더라고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료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귓가에 맴돌았는지 모릅니다. 무료 주사? 물론 저야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주사도 감지덕지합니다. 평생을 아끼고 살아온 제게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일부러 좋은 병원을 찾아가 함께 주사를 맞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럴 땐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로 맞으셔야 겨울에 편찮으신 데 없죠.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며느리의 미소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니? 잘 됐네. 그럼 거기서 맞으면 되겠구나. 네, 어머니. 제가 날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줄 길어지기 전에 아침 일찍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깎다 만 사과를 마저 깎았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사과 껍질처럼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올해? 왜 무료 주사를 저렇게 강조하는 거지? 살림을 야무지게 하느라 그러는 거겠지. 그래, 그럴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 배신자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말한 무료 주사라는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며칠을 뒤척였습니다. 그래, 살림을 야무지게 하려다 보니 그런 거겠지. 아들놈 월급 반한 거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기특한 마음일 거야. 저는 그렇게 애써 며느리의 입장을 헤아리며 서운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저녁에 먹을 콩나물 무침이라도 해놓으려고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삭하게 꺾이는 콩나물 대가리 소리만 조용히 울리는 그런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야. 점심 먹었어. 아이고, 그랬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 한 톤은 높고 꿀이라도 바른 듯 살살 녹아내리는 그 목소리. 저는 저도 모르게 콩나물을 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유, 엄마 걱정은. 독감 주사? 당연히 챙겨야지. 엄마는 내가 강남병원에 비싼 프리미엄 주사로 예약해뒀어. 사가라 제일 좋은 거래. 작년에 맞았던 거. 아니야, 뭘 그런 걸 아껴. 그리고 영양제도 보냈어. 저번에 엄마가 말한 거. 제일 좋은 걸로 보냈으니까 돈 아끼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 알았지? 프리미엄 주사, 강남병원, 제일 좋은 영양제.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하나씩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나한테는 동네 주민센터 무료 주사라더니, 그것도 아침 일찍 가서 줄 서서 맞으라더니, 섭섭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물론 친정 엄마니까요. 친정 엄마니까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제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을 땐 그랬으니까요. 그래, 사도는 몸이 약하시다고 했으니까. 지영이도 친정 엄마니까. 더 챙기고 싶었을 거야. 제가 막 그렇게 끓어오르는 속을 다시 한번 누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냥 동네에서 맞으시라고 했어. 무료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시던데 뭐. 어차피 연세 드시면 다 똑같아. 그런 거 따지시는 분 아니야. 똑같다고? 그 순간 콩나물이 담겨있던 바가지가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콩나물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료 주사, 비싼 주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연세 드시면 다 똑같다는 그 말.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그런 거나 따지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어차피 아무거나 맞아도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일지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흩어진 콩나물을 주워 담으며 바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손이 미끄러졌구나. 그날 쏟아진 콩나물을 핑계로 저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연세 드시면 다 똑같아. 어차피 따지시는 분 아니야.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밤새도록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오해한 걸 거야.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정하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마침 며칠 뒤가 돌아가신 영감의 기일이라 제사 비용을 핑계로 돈을 좀 찾아달라고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 반이었습니다. 아가, 나 다음 주 영감 제사 때 쓸 돈이 좀 필요한데, 내가 맡아둔 그 통장에서 돈 100만 원만 좀 찾아다 주겠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어제 사돈과 통화하던 그 살가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요? 아, 어머니, 어떡하죠? 그 돈, 지금 당장은 좀. 당장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게 제가 어머니 돈 불려드리려고 좋은 펀드에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묶여서요. 지금 빼면 손해가 커요, 어머니. 펀드에 묶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엿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 강남병원 프리미엄 주사와 제일 좋은 영양제가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남편 목숨값을. 설마.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점심 드셔야죠. 뒤에서 저를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내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아이가, 내 장례식까지 치러주겠다던 그 아이가 설마 제게 그랬을 리가 없다고.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찌나 심장이 뛰는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4번 고객님. 창구 직원의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습니다. 통장을 건네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거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은행 직원이 제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지지직. 통장이 정리되는 그 짧은 소리가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고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제발. 그리고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찍힌 그 숫자를. 잔액 0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은 영원이라는 그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잔액 영원, 잔액 영원, 내 영감 목숨감, 내 마지막 자존심, 그걸 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에게 프리미엄 주사라도 놔주러 갔는지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잔액 영원이 찍힌 그 끔찍한 통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민수. 내 아들은 알 거다.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제 아들 이민수에게 걸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거실을 울렸고 밤늦게서야 현관 도어록이 삑삑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근데 거실 불은 왜 끄고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이리 좀 와보거라. 아, 피곤한데. 왜요, 엄마? 이것 좀 봐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저는 아들에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영원을 확인한 아들의 첫마디는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지영이한테 물어볼게요. 무슨 착오가 있겠죠, 엄마. 착오. 며느리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분이 터져 소리쳤습니다. 착오? 이게 착오로 보이니? 내 처가 사돈한테는 강남병원 프리미엄 주사를 놔주고 제일 좋은 영양제를 사다 바치느라 내 아비 목숨값을 다 훔쳐갔단 말이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영이가 그런 애 아니에요. 아들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제 말이 아닌 제 목소리 톤을 먼저 타박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펀드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빼면 손해라니까? 펀드?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이 통장 내역을 좀 봐라. 돈이 다 사돈네로. 아, 엄마, 좀 진정하세요. 아들은 제 말을 끊고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설사 썼다 한들 그 돈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돈 아니에요? 그걸 훔쳤다고 하면 어떡해요? 지영이가 엄마 돈 떼먹을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 돈. 나는 우리가 아니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저 하나 믿고 모은 돈, 제 마지막 인생이 아들에게는 그저 어차피 물려받을 우리 돈일 뿐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도 지영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냐. 엄마가 이해 좀 해달라며 며느리를 감싸는 말을 쏟아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그 끔찍한 말을 듣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 그 말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피눈물이 심장으로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잔액 영원히 찍힌 그 통장. 저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체 내역서를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말한 그 펀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은행 직원이 뽑아준 몇 장의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고 종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 캐피탈, XX 저축은행, 김엑스숙. 알 수 없는 이름들과 함께 가장 선명하게 박혀 있는 이름. 바로 며느리의 친정 엄마 제 사돈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돈이 며느리의 친정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어제는 민수 씨가 술이 취해서 실언을 한 거예요. 어머니, 화 푸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 이체 내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 이게 내가 말한 그 펀드 이름이냐? 며느리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종이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종이의 맨 윗부분 사돈의 이름이 찍힌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돈어른 이름도 있구나. 이 펀드는 참 가족적이라 좋다. 그렇지? 어머니, 그게 저기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제 아들 앞에서 펀드라며 저를 속이려 들던 그 야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친정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흑흑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돈 정말 잠시만 썼다가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목숨값으로 내 친정 빚을 갚고 내 어미 프리미엄 주사를 놔줬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정말 일부고 사실은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드디어 마지막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사실은 그 돈으로 주식을 했어요. 요즘 다들 그걸로 돈 번다고 해서 어머니 돈 얼른 불려서 친정 빚도 갚고 어머니 통장도 채워 넣으려고. 그런데 그게 주식? 도박을 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이 어려워서 쓴 것만 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제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감히 도박판에 던졌단 말입니다. 어머니, 다 잃었어요. 상장 폐지? 그게 돼서 하루아침에 다 영원히 흑흑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 씨 얼굴 봐서라도. 네. 며느리는 제 아들 이름을 팔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아들 이름을 팔며 매달리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 씨 얼굴 봐서라도. 제 아들놈은 어제 어차피 우리 돈이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는 그 아들놈을 방패막이로 삼아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고 있던 손을 떼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네,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내 눈물. 이젠 한 방울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던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 뚝 하고 그쳤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더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눈빛은 뭐지? 방금 전까지 용서를 빌던 그 절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그쳤지만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제 무릎을 꿇었냐는 듯 치맛자락을 툭툭 털었습니다. 어머니, 저 신고하실 거예요?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대답했습니다. 내 돈 훔쳐서 도박판에 날린 사람을 그럼 그냥 둬야 하니? 도박 아니에요. 투자라고요. 뭐 됐어요. 어차피 다 날아간 돈 신고한다고 그 돈이 돌아와요? 돈을 못 받아도 넌 값을 치러야지. 죄까? 며느리가 그 말을 비웃듯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 걸음 다가서며 굳게 담은 입술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신고하세요. 저 경찰서 가서 죗값 치를게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경찰서 가면 민수 씨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남자, 마누라가 시어머니 돈 훔친 횡령범이 되는데 그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사람들 손가락질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며느리는 제가 아들의 인생을 망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을 방패 삼아 저를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우린 이혼해야겠죠. 그럼 손주들은요? 애들한테 내 할머니가 내 엄마 감옥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어머니, 손주들 다신 못 보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제 손과는 달리 며느리는 옅은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민수 씨 인생도 끝나요. 손주들 다신 못 보실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독사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아들과 손주를 볼모로 잡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내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다. 이렇게 뺏길 순 없어. 그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프리미엄 주사를 맞고 제일 좋은 영양제를 받아먹은 며느리의 어미, 제 사돈을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현관에 벗어둔 신발장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관리비 고지서에서 저는 사돈의 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러 나간 틈을 타 집을 나섰습니다. 사돈의 집은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 거실에는 딸이 사준 듯한 고급 안마의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사부인은 어쩐 일로?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들고 온 이체 내역서와 잔액 영원히 찍힌 통장을 사돈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사돈. 이게 뭡니까? 당신 딸이 내 남편 목숨값을 훔쳐서 당신에게 프리미엄 주사를 놔주고 이 집 생활비를 대고 영양제를 사줬소.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돈은 통장을 밀어내며 굳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따지십니까? 우리 지영이가 줬으면 준 거지. 제가 달라고 했나요? 뭐요? 그리고 설사 우리 지영이가 좀 썼다 한들 사부인이 시어머니 노릇을 좀 잘하셨으면 애가 그랬겠어요? 가보세요. 남의 집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어미의 그 딸이었습니다. 됐다. 이것으로 확인은 끝났다. 저는 더 싸울 기력도 없이 사돈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에게 이미 연락을 받은 것이겠지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 엄마한테까지 찾아가서 그 난리를 치셔야 했어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 분인데. 며느리는 이제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어미는 내가 내 돈 훔친 거 다 알고 있더구나. 그게 뭐 어때서요? 어머니, 어차피 다 날아간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못 받고 아들 인생 망치는 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그냥 덮으세요. 네.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 민수를 말입니다. 민수야, 너도 저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제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도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엄마, 그냥 우리 지영이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제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모정, 그 질긴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은 엄마 제발 이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아니, 제 며느리와 제 아들이었던 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내 어미 노릇은 오늘까지다. 어머니, 제발 나가거라.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며느리는 어머니가 이러신다고 돈이 돌아올 줄 아세요? 라며 마지막까지 악을 썼습니다. 아들은 엄마 왜 이래? 라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의 짐가방을 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아들의 손이 아닌 제 손으로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내 며느리를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경찰관 앞에서 이 말을 뱉기까지 평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도박으로 날린 돈은 물론이고 사돈에게 보낸 돈까지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친정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사돈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놈은 재판이 끝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만족하세요. 지영이 감옥 보내고 당신 아들 인생까지 망쳐놓으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다시는 엄마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제게 독한 어미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정말 아들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겨울을 맞이한 저는 두꺼워진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병원, 작년에 며느리가 무료 주사나 맞으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르신, 독감 주사 맞으러 오셨어요? 네. 제일 좋은 걸로 놔주세요. 제 돈으로 맞을 겁니다. 차가운 주사액이 팔뚝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따끔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낸 것처럼 차갑고도 평온했습니다. 영감, 나 잘한 거지. 이제 나 홀로 잘 설 수 있겠지. 저는 병원 문을 나서며 맑고 차가운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의 마음에 파고든 욕심과 배신이라는 바이러스였음을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박정순 어르신의 사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라는 아들의 말, 손주들 다신 못 본다는 며느리의 협박. 어르신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것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친딸처럼 믿었던 며느리의 그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삶에 대한 존중 대신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절망의 끝에서 울부짖거나 무너지는 대신 일어섬을 택했습니다. 썩어버린 관계를 스스로 도려내고 제 돈으로 당당히 주사를 맞으며 홀로 썩기를 선언하셨지요. 그 차가운 평온이야말로 어르신이 되찾은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따리에 담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사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